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윤경호 매일경제논설위원, 김홍국 경기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그리고 이온희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회는 건들면 터질 듯한 상황이고요. 대통령은 일주일 만에 공개적으로 거론을 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던데요. 그 발언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엄중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추경을 제출하였습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 경제에 부담이 늘어납니다. 국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길 희망합니다. 매우 안타깝다고 국회 상황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의 전례 없는 지난 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의식한 듯 경제에 집중적으로 발언의 대부분을 할애를 했습니다. 윤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정치 상황은 뭐 국회니까 여야 간에 지금 뭐 힘겨루기 다툼. 네. 저거는 제3자 관점에서 얼핏 얘기하는 게 좀 이해는 가요. 그러나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네. 저렇게 제3자적인 느낌이 들 정도의 언급은 국민에게 굉장히 섭섭함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분기의 성장률이 10년 만에 마이너스였고요. 또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이 네. 사실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대통령은 1분기에 안 좋았지만 2분기 이후에는 좋아질 거라고 낙관적인 기대를 표출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사실 자신이 그렇게 썩 있지는 않거든요. 추경 물론 지금 정부가 하기로 편성을 했으니까 추경은 국회가 빨리 통과를 시켜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호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 그거 역시도 그냥 바램만 담아서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절박성이 좀 떨어진 것 같고요. 기회 될 때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민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보좌진이 써주는 얘기를 보고 읽는 모습을 항상 보이시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조금 더 네. 보좌진들에게 좀 지시를 하고 보좌진들에게 조금 더 속내를 터놓는 얘기의 모습을 좀 취하면 네. 이런 딱딱함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김홍국 교수님 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문 대통령 직무평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이 경제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부정평가가 나온다는 것도 역시 대통령은 의식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충분한 의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경제 문제, 특히 새로운 이런 스타트업이라든가 신산업 이런 분야에 방점을 두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두 가지, 갤럽에서 나오는 게 있고 리얼미터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갤럽 조사에서도 부정평가가 일단 앞지른 상황입니다. 물론 다 이제 뭐 오차범위내에서 아주 치열한 접전을 펼치는 것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부정평가가 소폭이나마 더 앞서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국민들이 현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뭔가 잘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어두워지는 전망, 특히 경제 분야 이 얘기를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갤럽의 조사에서는 경제 분야, 민생 분야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부분이 36%로 가장 높았습니다. 외교안보라든가 또는 열심히 성실히 이런 문제를 국정에 대해서 임하고 있는 대통령의 자세에 대해서는 네. 좋은 평가를 했는데요. 경제 민생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보내고 있는 그 점도 눈에 띄는데요. 일단 역시 우리 선거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경제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고 특히 네.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둡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경제가 쉽게 나아지기는 어렵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은 그런 국민들이 어두운 전망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고요. 또 국내 문제에 있어서는 최근에 패스트트랙을 놓고 여야 간의 치열한 거의 전쟁터 방법을 이렇게 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있어 정치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를 끌고 가는 그런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해서 뭔가 여당도 야당도 이런 흐름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다나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패스트트랙 국면 여당이 좀 빠르게 이 상황을 좀 수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경제 민생 분야에 정말로 총력전을 기울여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경제 민생 분야 정말로 밤잠을 좀 설치더라도
이 분야에서는 국민들께 뭔가 성과를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의 숙제가 하나 더 있던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을 해산해 주세요라고 하는 청원이 등장을 했는데요. 방송 전에 저희 제작진이 체크를 해보니까 벌써 44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2만 명. 역시 해산을 청원하는 부분에 대한 지금 본물 터지듯이 이 국민들의 속속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변호사님? 네, 지금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대해서는 거의 1시간에 10,000명 이상 네. 늘어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을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 그리고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딱 지난주에 청원 게시판에 등장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최초로 이 자유한국당 그 해산에 대해서 청원을 올린 네. 청원인이 스스로 밝힌 내용이 뭐냐면 국민의 세비를 막대한 세비를 받고 있음에도 걸핏하면 장외 투쟁을 한다든지 또는 입법 발목 잡기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막말을 하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의 어떤 생활에 밀착돼 있는 어떤 법안 통과라든지 네. 결국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전에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전례가 있는 만큼 네. 청와대에서도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산까지 해달라라는 청원을 한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이 딱 지난 오늘자로 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해달라라고 네. 하는 청원이 또 다시 이제 청원 게시판에 올라와서 이 부분도 이미 2만 명을 이제 돌파한 상태입니다. 네. 때 아닌 당 해산 경쟁이 붙은 셈인데요. 이 청원,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양쪽으로 갈라진 셈인데 청와대에 있는 조국 수석의 SNS를 보면 이 여야 쪽에서는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냐는 식으로 하지만 처벌 어떻게 되는지를 속속 SNS에 부지런히 올리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난 뒤에 네.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말 그대로 국회법 그리고 형법에 대한 조문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올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 대한 일방적인 절차를 무시하게 됐던 한국당의 의원들 같은 경우는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조국 민정수석은 사실상 사정기관을 통할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조국 민정수석이 너무 예단해서 한 것은 아니냐라고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대목이고요. 네.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상황에서 조금 더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중재자의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조국 민정수석이 이런 글을 올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을 훨씬 더 발끈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조국 민정수석뿐만이 아니라 홍영표 원내대표, 더 나아가 이해찬 민주당 대표까지 거의 법적으로 끝을 보겠다는 입장을 보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야 간 치킨 게임처럼 치닫고 있는 지금의 상황들은 아마 더 풀어낼 재간들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조국 수석의 글을 보게 되면 저와 같은 글만 올린 것이 아니라 네. 꼭 야당을 조롱하는 것 같은 음악까지도 함께 링크를 걸어서 올리게 되는데요. 네. 그 크랜베리라고 하는 가수의 내 머릿속엔 좀비가 있다라는 듯한 이런 메시지를 담아내는 노래를 올리게 되기도 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조국 민정수석이 그동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청 등 개혁 입법 과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처리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은 야당을 어떻게든 설득하고 그 과정에서 국회 파행을 줄이게 되는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은 결국 어느 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